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중 국적을 가진 74명의 미국인들이 가자 지구에서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2주 남짓 앞둔 상황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임시 지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이 같은 행보가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과거 축출될 당시 썼던 방법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을 의회에서 축출하려는 제명 결의안이 표결에 붙여져 부결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미시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투표용지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퀴니피악 대학에서 여론조사한 결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후보가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전 현직 대통령과의 3자 가상 대결에서 22%의 높은 득표율을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다음 주에 연이어 한국을 방문합니다. 비행 중에 항공기 내에서 부기장이 기장을 총기로 위협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이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에 거주하는 17살 소녀가 할로윈데이 저녁에 고등학교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실종돼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가 과도한 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를 제기한 뉴욕주의 운전자들에게 수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약속했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일 목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피난민들이 이집트로 건너가기 시작한 다음 날인 오늘 백악관에서 미국은 이중 국적을 가진 74명의 미국인들을 가자 지구에서 구출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이스 아비나데르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과의 회담이 시작되자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바이든은 좋은 소식이라며 우리는 오늘 74명의 미국민 이중 국적자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괴한들이 1,400명을 살해하고 240명 이상을 가자 지구로 납치해간 이후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미국 시민들이 수요일에 떠나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언제 가자 지구를 떠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상원 청문회에서 가자 지구에 대략 1,000명의 외국인들이 있으며 그중에 400명 이상이 미국 시민과 그 가족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집트로 빠져나가는 라팔 검문소는 어제부터 외국 여권 소지자들이 통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보건국은 라팔 국경 검문소로 피라민 출국이 허용된 지 이틀째인 2일 하루에만 344명이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2주 남짓 앞둔 상황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1월 15일까지 적용될 임시 지출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알려진 가운데 저스트 더 뉴스는 이 같은 추진이 전임 의장을 공경에 빠뜨렸던 전술이라고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소식 홍성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이 어제 공화당 회의에서 새로운 지속결의안을 추진해 정부 예산 협상 시한을 1월 15일까지 연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존슨은 하원 의장 선거에 출마할 당시 1월 15일 또는 4월 15일까지 지속결의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화당 회의에서 선호하는 옵션이 무엇이든 자신은 그것에 열려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맥카티 전 하원 의장은 지난 9월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45일짜리 지속결의안을 하원에 상정했는데 당시 공화당 일부와 민주당 다수가 찬성하면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맥카티의 그 움직임은 통합 예산 처리가 아닌 각 기관별 별도 세출 법안 통과를 선호했던 하원 공화당 강성 우파 의원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공화당 의원 8명과 민주당 의원 전원이 맷 게츠 하원 의원이 발의한 의장 해임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맥카시의 축출로 이어졌습니다. 하원 공화당 회의가 대체 의장을 결정하기까지 3주 동안 하원에서는 표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맥카티 의원이 통과시킨 지속 결의안의 만료일은 11월 17일입니다. 맥카티 축출을 도왔던 일라이 크레인 하원 의원은 어제 임시 지출 법안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고 저스트 뉴스는 전했습니다. 크레인은 수요일 밤 저스트 뉴스 텔레비전 쇼에 출연해 우리 중 일부는 여기에서 강경파라고 불린다며 나는 우리가 새로운 의장에게 약간의 유예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Some people might have seen some of that, last week when we voted for one of the appropriations bills that Speaker Johnson, wasn't in leadership when it was put forward and put through committee and then put on the floor. We gave him a little grace on that one. But when it comes to a CR or a stopgap or whatever they want to call it this week up in Washington, it's basically just funding the government at Nancy Pelosi levels. And that's something that I'm not prepared to do. 크레인 의원은 매년 2조 달러의 적자가 발생하고 33조 달러가 넘는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계속해서 지출하게 만드는 것은 자신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크레인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돈을 계속해서 쓰게 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지속결의안이 하원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존슨 하원 의장의 첫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조지 산토스 하원 의원을 의회에서 축출하려는 제명 결의안이 어제 연방 하원에 상정돼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펀치볼 뉴스의 제이크 셔먼에 따르면 213명이 산토스 의원 축출에 반대했고 179명이 찬성, 19명이 기권에 투표했습니다. 22명은 아예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제명 결의안은 전체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공화당 의원들은 산토스의 전 선거 캠프 재무 책임자였던 낸시 막스의 최근 유죄 판결을 이유로 산토스의 제명 표결을 강행하는 특권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산토스는 금요일 대체 기소장에 적시된 연방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5월 그는 13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는데 이후 기소장에 10건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그는 12월 12일에 법정에 다시 출두할 예정입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2024 대선을 통해 백악관에 복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법적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장악한 미시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 CBS 뉴스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금주 초 미시간주의 주정부를 상대로 낸 고소장에서 민주당 소속인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이 내년 2월 27일에 실시될 예정인 미시간주 공화당 예비선거의 투표용지에서 트럼프의 이름을 빼려는 것을 막아달라고 밝혔습니다. 콜로라도주와 미네소타주에 이어 미시간주에서도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에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자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측은 벤슨 장관에게 트럼프의 대통령 출마 자격을 평가할 의무나 권한이 없다며 법원이 사실을 천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사태에 가담하지 않았다면서 게다가 1.6 사태는 대규모 시위가 일부에서 폭동으로 번진 것이지 정부 전복 시도 또는 반란 행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시위대는 아무도 인질로 잡지 않았다, 총기나 소총을 든 사람도 없었다, 미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일 정도는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시간주에 앞서 콜로라도주와 미네소타주에서 트럼프 이름을 대선 투표용지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소송이 제기돼 지난달 29일과 2일 각각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퀴니피악 여론조사 결과 무소속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 전 현직 대통령들과의 내년 대선 가상 대결에서 22%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양자 대결로 얘기되어 왔던 2024년 대선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는지 관심이 쏠립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3자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이 39%, 트럼프가 36%를 얻은 가운데 민주당에서 무소속으로 노선을 갈아탄 RFK 주니어가 22%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RFK 주니어는 무당층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유권자의 36%가 케네디 주니어를 지지했습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는 31%, 바이든이 30%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진보주의 활동가인 코넬 웨스트를 추가해서 4자 가상 대결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는 바이든이 36%로 가장 많았고 트럼프가 35%로 오차 범위 내에서 바짝 따라붙은 가운데 RFK 주니어가 19%를, 코넬 웨스트가 6%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스트가 바이든의 표를 빼내가지만 주니어의 표도 웨스트에게 뺏긴다는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트럼프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이 35%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퀴니피악 대학교의 여론조사 분석가 팀 말로이는 소수계와 젊은 유권자들이 흥미를 보이면서 케네디는 현재로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아버지와 삼촌들이 수십 년 전 창출한 인구 통계학적 지지를 누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는 1968년 암살당한 전 연방 법무장관이자 대통령 후보였던 로버트 F. 케네디의 아들입니다. 또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자 대결 구도에서는 바이든이 47% 대 46%로 트럼프를 1%포인트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유권자들 중에서는 45%가 트럼프를, 44%가 바이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로이는 트럼프는 미국의 법률 시스템과 전쟁을 벌이고 있고 바이든은 두 전선에서 군사적 갈등과 씨름하고 있다면서 난리법석, 당파적 비판, 악의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여전히 동률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퀴니피악의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26일부터 30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772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3%포인트입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오는 7일과 8일 이틀간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한 직후 8일 늦은 시각 한국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은 8일과 9일 이틀간 한국을 방문하는 블링컨 장관을 접견할 것이라고 한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 외에도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을 만난다면서 올해 70주년을 맞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 방안, 특히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도 다음 주 방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오스틴 장관이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를 순방한다면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와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재향군인의 날인 11월 11일을 서울에서 기념할 예정입니다. 제7회 가곡과 아랴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최예슬, 정하은, 테너 조상범, 신난석, 피아니스트 장현아와 남예린이 펼치는 이번 음악회는 오는 11월 4일 저녁 7시 수완이 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에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한국,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조지아에서 활약하는 실력파 음악인들이 한국 가곡, 성가곡, 오페라 아리아와 리스트의 화려한 피아노 연주곡들을 선사할 것입니다.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꼭 오셔서 감동과 삶의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티켓 문의 770-365-6117. 화장품 백화점 미쓰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의너 보험.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시고 경기 침체 극복하세요. 지난해 8월 비행 중이던 미국 항공사의 한 여객기 내에서 부기장이 기장을 총기로 위협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어제 연방교통부 감찰관실에 따르면 유타주 연방법원 대배심은 지난달 18일 항공사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로 조너선 제이 던을 기소했습니다. 항공사 부기장이었던 던은 지난해 8월 22일 당시 한 승객에게 의료 문제가 발생해 항로를 바꿀지 여부를 논의하던 중 의견이 엇갈리자 기장에게 방향을 바꾸면 여러 번 총을 맞을 것이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이 공개한 자료에는 해당 여객기를 운항한 항공사 이름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CNN과 CBS 뉴스, 뉴욕타임스 등은 델타 항공이라고 전했습니다. 델타 항공은 이 언론사들의 보낸 성명에서 당시 던이 자사에 고용돼 부기장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은 맞는다면서 이후 던은 델타 항공에서 일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 감찰관실은 던이 교통안전청의 연방비행 갑판 장교 프로그램에 따라 총기 휴대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합법적으로 총기를 휴대한 부기장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사용한 것이어서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균에 카운티에 거주하는 17세 소녀 데리아나 블레이크의 가족들은 그녀가 아처 고등학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됐다며 데리아나를 찾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나섰습니다. 전단지에 따르면 데리아나는 할로윈 날이었던 10월 31일 아처 고등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후 실종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인 코바두스 블레이크는 성명에서 데리아나는 돈이나 교통수단이나 음식이 없으며 주변 지역에 친구나 다른 가족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데리아나는 5피트 3인치 키에 몸무게는 약 120파운드라고 가족들은 밝혔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그의 딸이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균에 카운티 경찰은 이 실종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요원이 파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누구든 데리아나에 대한 정보가 있는 사람은 전화 770-513-5000번으로 제보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과도한 수수료 징수 등의 문제를 제기한 뉴욕주의 운전사들에게 수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을 약속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우버와 리프트가 모두 3억 2,800만 달러의 기금을 만들어 뉴욕주에 주소를 둔 전 현직 운전사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우버는 2억 9천만 달러, 리프트는 3,800만 달러를 내기로 했습니다. 합의금을 받게 될 운전사들은 1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전사들은 우버와 리프트가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했고 승객이 내야 할 세금을 운전사에게 떠넘기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버와 리프트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운전사들의 주장에 맞섰지만 최근 뉴욕주 검찰은 우버와 리프트가 임금을 착취했다는 운전사들의 주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이후 두 업체는 당초 입장을 바꿔 운전사 측과 합의를 이뤘습니다. 두 업체는 합의금 지급 외에도 운전사들이 제기한 유급 병가도 보장키로 했습니다. 상한검, 하한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평생 모아둔 재산,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이익을 확실히 지키십시오. 다년간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력을 쌓은 김인구 변호사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속, 유언장, 트러스트, 프로베이트 등 여러분 가족의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 김인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678-770-3050 678-770-3050 오늘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지금 대선 판도에 뭔가 좀 움직임이 좀 보입니다. 뭐냐면은요, 지금 보시듯이 RFK 주니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면서 이것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 여기에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RFK 주니어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셋이서 3자 구도로 대결을 했을 때 주니어가 22%의 지지율이 나왔다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죠, 앞서서. 22%의 지지율, 이게 만만히 볼 일이 아닙니다. 30%대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을 저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과연 얼마만큼 피치를 올릴 수 있는지는 현재로서 검증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소속 유권자들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소속 유권자들의 힘을 힘입어서 무소속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정말 미국 역사에 드문 초유의 사건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조 바이든 대통령 너무 늙었다, 힘없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나이 많은 거 아니냐, 좀 성격이 괴팍한 것 같다, 이상하다, 범죄에 저지른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다들 지쳐있는 상황, 그게 아니다라고 아무리 서로가 얘기를 해도 다 지쳐있는 상황이라서 그러한 정치에 실물이 난 사람들이 결국은 RFK 주니어 쪽으로 몰려갈 수 있는 것 아니냐. 얘 과거에 존 F 케네디 대통령 생각해 보면은 대단한 사람 아니었느냐. 민주당이었지만 공화당 사람들도 다 존경할 만큼 훌륭한 인물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또 이 RFK 주니어의 아버지인 로버트 F 케네디 전 상원의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존경받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상당한 그 뭡니까? 유산을 가지고, 정치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예사롭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자 대결 구도를 벌려보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해리스 X라는 데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인데요. 해리스 X가 여론조사한 것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그러니까 그저께 어저께 이틀 조사해서 오늘 발표했습니다. 총 2021명의 등록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것인데 그 결과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RF 주니어가 이렇게 세 보이지는 않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던 여론조사 결과랑 약간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둘이 단둘이서 양자 대결 구도를 벌이면 트럼프가 45%, 조 바이든이 43% 해서 2%포인트 앞선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여론조사의 오차 범위가 2.2%입니다. 애매하죠? 오차 범위를 벗어나질 못한, 아직까지는. 하지만 트럼프가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RFK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14%를 받는다. 두 자릿수대를 확보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 숫자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웨스트라는 후보가, 녹색당 후보가 있는데 이 양반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나름대로 일리 있는 것 같은, 논리 정연하게 아주 이야기를 재밌게 합니다. 유머 감각이 좀 뛰어난 후보인데 이 후보의 이야기에 동조하는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지금 웨스트가 끝까지 뛸지, 얼마만큼 표를 갉아먹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웨스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RFK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많이 겹치기 때문에 웨스트가 계속해서 대선을 끝까지 뛰면은 RFK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RFK 주니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표를 사실 갉아먹는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여론조사마다 좀 다르게 나오는 것이죠. 해리스 X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표를 갉아먹는 게 아니라 바이든 표를 ဃ갉아먹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은 사자 구도로 했을 때 1%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바이든은 무려 5%가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이 둘만
대선을 치른다 그러면은 나는 투표할 생각 없고 관심 없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RFK 주니어가 출마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관심을 보이고 나 그 사람 찍을래라고 하는 사람들이 튀어나온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 일반 국민들의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무소속 유권자들 중에서는 RFK 주니어가 트럼프 표를 더 빼앗아 간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무소속 유권자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것이 있죠. 트럼프한테는. 이것이 상당히 두텁습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그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해 가지고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을 이스라엘이 공격하게 내버려 두고 있고 오히려 돈을 지원해 주라고 이야기하는 바이든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시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다른 이야기들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정치를 잘못했다, 뭐 여러 가지 실책이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이든을 옹호했던 사람들 중에서 최근에 이제 바이든은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나오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한 무너져가는 콘크리트 지지층들 중에 일부를 지금 이제 RFK 주니어가 흡수해 드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록 무소속 유권자들의 강렬한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지금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를 확고하게, 공화당 내 지지층을 확고하게 다져놓은 상태이고요. 무소속 유권자들을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다른 사람들 다 빼버리고 트럼프하고 바이든 둘만 이렇게 놓고 이야기를 하면 무소속 유권자들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를 더 지지하고 있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한테 아직까지는 유리한 선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이해만 하고 끝나야 되느냐, 아니면은 RFK 주니어가 이렇게 무소속으로 출마해가지고 뛰는 것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 내지는 의혹들은 계속해서 지금 커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아직은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당내에서, 공화당 내에서 지지율이 61%. 네, 61%. 그러니까 지금 어디입니까?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하고는 50%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차이가 50%.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지금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지금 뭐 확실한 공화당 후보가 될 확실한 인물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물론 지금 법정 싸움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이 법정 싸움이 진행되는 과정들을 보면은 트럼프의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지금 검찰들이, 특히 특검이 어떻게 해서든 2024년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가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지금 몰아붙이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다른 측면이 뭐냐면요, 지금 플로리다의 연방 판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끝날 때까지 재판을 연기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무리 지금 뭐 뉴욕이니 워싱턴 DC니 어디니 계속해서 재판이 벌어지고 대배심이 벌어져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한 이틀 정도 구치소에다가 수감하는 것 외에는, 감옥에 보내는 것 외에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정도 감옥에 가 있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보석으로 풀려날 수밖에 없는 거고 항소하게 돼 있거든요. 항소해서 연방 항소법원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일단 선거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라고 한 발 뛰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미 지금 말씀드린 대로 플로리다 연방 판사가 이미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지금 재판이 벌어지고 있어서 트럼프의 발목을 잡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는 제가 처음부터 쭉 말씀해 드리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RFK가 지금 공화당 쪽에 기울 수 있는 이 무소속 유권자들을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해리스 X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빠지는 게 아니라 바이든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무소속층들은 트럼프보다는 RFK 주니어한테 더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트럼프는 더 튼튼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해리스 X의 CEO 드리탄 내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화당 후보군이 통합되면 니키 헤일리가 탄력을 받고 유권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반면에 드산티스와 라마스와미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이제 공화당 후보들 중에서요, 마이크 펜스를 비롯해가지고 몇몇 후보들이 이제 탈퇴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것이 트럼프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물론 마이크 펜스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니키 헤일리라든가 다른 후보들한테 이렇게 편입돼 가고 트럼프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 표가 가는 것을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만은 뚜렷한 주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반 트럼프 진영에 뚜렷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니키 헤일리만 몸값을 높이고 있는 이런 상태. 결국은 공화당은 계속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2024년에 대통령 후보로 낙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겁니다. 우려는 그냥 우려일 뿐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그냥 기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너무 미리 걱정하는 그런 기우들이 대부분이고 실질적인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제 언론들의 행태인데 여전히 언론들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일가족 모두에 대해서 비판적인 아주 냉소적인 그런 입장의 글들을 기사로 내놓는 것을 제가 봅니다. 죄가 없어서 나는 죄가 없다. 난 알지 못한다. 그 일은 회계사가 담당한 거니까 나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본인의 입장과 생각 그리고 사실을 이야기한 것일 뿐인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본인 탓이 아니다. 남 탓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써가면서 트럼프 일가족들을 비난하고 모멸감을 주려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 좀 안타깝기는 한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공화당 내에서는 이렇게 되면 더 이상 경선의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든 후보들이 조기 사퇴하고 지금 트럼프를 중심으로 당이 전체가 통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진행될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2024년도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로 기억될 것이고 기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어쩌다가 미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라는 탄성이 국민들 입에서 나올 정도로 망가져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을 다시 옳은 방향으로 되돌려놓고 다시 위대한 국가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선거가 되기 때문이고요. 그러한 인물들에 대해서 그러한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해서 좀 굉장한 압박과 위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욱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끝까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쉬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안내의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이 목요일이고 금요일에는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토요일 날 생중계로 뉴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토요일은 미리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음악회가 저희가 주최하는 음악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음악회 일로 인해서 토요일 날 생방송을 해드리지 못합니다. 대신에 일요일 저녁에 생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쓰러지지 않는 한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저희에게 계속해서 지원해 주시고 계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7분이 멤버십에 뉴포 응원단에 가입을 해주셨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가입 버튼이 있죠. 그 조인 혹은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 매월 9불 99전 한국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이 결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입을 하시면 매월 그 금액이 결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9불 99전 매월 도와주시는 것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7분 가입해 주셨는데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시켜 나갈 겁니다. 더 다양한 목소리, 더 다양한 취재진, 더 다양한 뉴스들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이고요. 발전시켜 나갈 텐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됩니다. 아시다시피 경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광고 수입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직접적인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저희가 또 받았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뉴스앤포스트와 미주 한인문화재단의 활동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혼자서 잘나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도와주시는 분들의 도움 덕분에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는 고백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체계적인 방송을 해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과정 중에 있으니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름을 말씀드리진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후원금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가 아니군요. 일요일 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1월 2일 목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